목 디스크 병이 걸리면 목이 아프다기보다는 어깨, 팔, 손가락에 이상이 오죠. 그래서 어깨가 불편하다, 등뼈가 불편하다, 팔이 저린다, 손가락이 저린다, 이런 말초신경 증상. 목 디스크가 걸리면 그런 게 말초신경 증상입니다. 그런데 이 말초신경 증상이 있을 때 고쳐버려야 되는데 손가락이 저리고 어깨가 저리고 팔이 저리는 거니까 그걸 참고 견디고 그냥 내버려 두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목 디스크가 악화되면 말초신경이 아니고 숨골에서 내려오는, 머리에서 뇌에서 내려오는 경수, 중추신경의 일종이죠. 척수라고도 하는데 경추부에 있는 척수라 해서 경수라고 부릅니다. 그 경수가 눌리면 어떻게 됩니까? 걷는 것이 좀 우둔하게 되는데 걷는 것이 우둔한 것을 본인들이 잘 못 느껴요. 자기는 잘 걸어 다닌다고 표현을 합니다. 보행에 지장이 없습니까? 그러면 아무 지장 없어요. 나 잘 걸어 다니요. 이렇게 하거든. 그러면 건널목 건너가실 때 뛰어가실 수 있나요? 아, 뛰어가는 거는 좀 불안해요. 이러거든. 확실하게 진단하는 방법을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립니다. 목 디스크 병이 진행이 돼 가지고 척수가 눌렸는지 그것을 자가 진단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텐덤 게이트라는 것 진단 방법입니다. 한 발을 걸어갈 때 이렇게 바로 걸어가면 정상입니다. 그런데 바로 걷지 못하고 균형을 못 잡으면 목 디스크 병이 진행됐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깨금질입니다. 깨금질. 영어로 호핑 게이트라고 그러는데 호핑 게이트를 했을 때 정상인은 이렇게 아무 이상이 없이 깨금질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상이 있는 분은 깨금질을 못하고 밸런스를 못 잡고 넘어지죠. 비틀거리게 됩니다. 호핑 게이트하고 한 직선으로 걷는 텐덤 게이트를 이 두 가지를 해보가지고 내가 밸런스를 제대로 안 잡혀 이러면 목 디스크를 의심을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등 디스크 병일 수도 있습니다. 중추신경이죠. 척수 중추신경이 목 디스크 병이나 등 디스크 병이니까 꼭 정밀 진단을 받아보십시오. 오늘은 목 디스크 관련 증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 디스크에서는 일반적으로 팔로 내려가는 신경들이 이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목 디스크가 있을 때 일반적으로 많이 호소하시는 증세들은 목이 아프면서 승모근이라든지 날개뼈 안쪽, 견갑골 안쪽이 땡기거나 쑤시거나 팔이 저리거나 이제 이런 증세들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많이 접할 수 있는 목 디스크 관련된 증세들입니다. 하지만 목 디스크는 허리 디스크와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목 디스크 같은 경우는 우선 그 신경 자체가 허리 신경과는 다르게 여러 개의 다발로 실타래로 이루어진 신경이 아니라 뇌에서 빠져나온 지 얼마 안 된 굵은 신경이 내려가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것이 눌렸을 때 굉장히 좀 다양하고 이상한 증세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머리가 아프다거나 아니면은 어지럽다거나 아니면 이명이 들린다거나 눈이 침침하다던가 이런 허리와는 다르게 어떤 신경학적인 증세를 호소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런 이상한 증세들을 호소를 하실 때 저희가 무조건 이것이 이제 목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머리 쪽에 어떤 증세가 나타날 경우에는 머리 관련 검사를 먼저 해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MRI를 찍어보거나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머리에는 이상이 없다. 근데 이제 머리가 이유 없이 아프다거나 특히 이제 머리 뒤쪽으로 많이 땡긴다거나 이제 이런 증세가 있을 때는 두 번째로 의심할 부분이 바로 목입니다. 목에서는 그 뇌에서 빠져나온 지 얼마 안 된 경추의 척수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이것이 뇌 쪽으로도 어떤 영향을 많이 주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는 목뼈 1번, 2번, 3번 이 위쪽에서 빠져나온 신경 가지들은 팔 쪽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목 뒤 그리고 뒤통수 따라 위쪽으로 이제 올라가는 신경 분지를 냅니다. 그래서 목뼈가 이제 휘어져 있다든지 흔히 말하는 일자목 같은 목 상태에 있는 환자분들이 흔하게 목 뒤에서부터 뒤통수까지 이렇게 뻗치듯이 아픈 귀 뒤로 아픈 통증을 자주 호소를 하시는데 경추성 두통이라는 진단을 붙여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 디스크가 심해서 신경을 직접 누르는 경우도 있고요. 목 디스크가 심한 건 아니지만 목은 원래는 뒤로 이제 C자로 약간 굽어져 있어야 정상인데, 요새 현대인들은 이제 핸드폰도 많이 보고 컴퓨터도 많이 하고 평상시에 목 자세가 안 좋게 되면서 목이 일자로 이제 똑바로 서 있다든지 오히려 앞쪽으로 숙여진 역C자로 변하는 이런 경우에는 척수신경이 이제 전체적으로 많이 당겨지거나 눌리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MRI를 통해서 신경이 눌려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때 저희가 자세히 보는 부분은 척수신경은 굵은 신경 덩어리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신경 껍질 안에 굵은 신경을 감싸고 있는 물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물로 가득 찬 신경 껍데기 안에 신경 덩어리가 이제 둥둥 가운데 떠 있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척수신경이 눌리게 되면은 신경까지 눌리진 않더라도 이런 이제 물길, 뇌촉색이 흐르는 이 주위 공간이 눌리면서 MRI 상으로 하얗게 보여야 되는 이 층이 눌려서 안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도 저희가 목신경이 평상시에 눌려있는지 안 눌려있는지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치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신경의 어떤 염증이라든지 어떤 부종과 관련된 부분을 가라앉힐 수 있는 주사 치료가 이제 가장 일반적인 치료고요. 목 정렬이 무너진 경우에는 목 모양 자체를 교정함으로써 이런 증세를 또 완화시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물리치료, 도수치료 같은 치료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정말 척추 구조 자체가 퇴행이 많이 돼서 디스크가 많이 튀어나오고 협착이 생겨서 신경 지나가는 길 자체가 좁아지고 이런 경우에는 시술이라든지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목 디스크의 어떤 일반적인 증세가 아니라 평상시에는 의심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특이한 증세들이 어떻게 해서 목 때문에 유발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인을 찾지 못하는 이런 증세에 대해서 목 검사도 좀 한번 받아보시고 필요하면 치료까지 좀 잘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우리가 이제 목에 대한 치료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정밀한 치료 방법인 CT 유도와 신경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은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죠. 혈관들이 이제 뇌로 지나가야 되고요. 머릿속으로 가는 여러 가지 혈관들이 통과하게 되는데요. 그 사이사이에 신경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치료가 아주 필수적인데요. 일반적인 경우는 보통 시암이라고 하는 기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치료가 가능하지만, 병변이 굉장히 좁아지거나 다발성인 경우는 우리가 특수치료기구인 CT 방법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 좀 더 안전하고 확실하게 치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자, 옆에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목을 통해서 뇌로 가는 다양한 혈관들이 지나가게 되는데요. 이런 혈관들을 피해서 가는 게 결국은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입니다. 그 단면들을 보시면 그 사이사이로 혈관들을 피해서 우리가 신경까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때 혈관을 건드리게 되면은 이러한 혈관을 통해서 어떠한 약물이라든지 아니면은 거기서 떨어진 이런 파편들이 뇌로 올라가면서 뇌와 신경에 아주 커다란 데미지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2차원이 아닌 3차원의 CT 치료 방법을 이용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CT나 MR을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한 뒤 그 부위에 대해서 정확히 타겟팅을 하고 나서 이러한 CT 유도와 신경 치료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모두 안전하게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CT는 단면을 볼 수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 환자분은 두 군데 5, 6번과 6번, 7번 디스크가 돌출되었기 때문에 먼저 거기에 대한 신경치료를 먼저 시행을 할 건데, 목쪽은 이제 여러 혈관들이 지나가고 신경들이 지나가는 조직이라서 우리가 단면들을 다 보고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치료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먼저 우리가 들어갈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해서 안전한 길을 찾습니다. 제일 먼저
위치를 설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우리가 들어갈 때 신경을 다 피하고 혈관을 피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하게 됩니다. 신경관 내로 바늘이 정확하게 위치한지 확인이 되면 거기에 조영제를 투여하고 그 위치가 가장 적절한 위치가 되면 우리가 약물을 투여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CT 유도와 신경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교하고 정밀한 치료인 만큼 숙련된 의사에게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목 수술은 저희가 흔히 생각하기에 디스크 관절이 많이 퇴행이 됐거나 튀어나올 때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많은 부분의 목 수술은 경추 디스크를 다 제거를 하고 이거를 다른 인공관절로 갈아 낀다든지 아니면은 인조뼈를 넣어서 아예 고정을 한다든지 하는 개념의 치료로 하게 됩니다. 목의 경우에도 부분적으로 좀 작게 하는 치료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스크가 오른쪽이나 왼쪽 한쪽으로만 바깥쪽으로 많이 튀어나온 경우에는 뒤쪽으로 구멍만 조금 넓혀주는 감압 수술이라든지 아니면은 앞쪽에서 내시경을 이용해서 디스크 파편만 제거하는 그런 작은 종류의 수술도 있는데요. 이 목 앞쪽으로 해서 작은 빨대 같은 관을 꽂아서 그 디스크 뒤쪽에 튀어나온 파편을 제거할 때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적응증만 잘 의사가 판단을 한다고 하면은 기존의 디스크를 다 보존을 한 상태에서 디스크 파편만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치료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디스크 퇴행이 심하거나 디스크가 오른쪽 왼쪽 다 골고루 이제 눌려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앞쪽에서 디스크 관절 자체를 아예 제거하고 갈아 끼는 수술을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관절의 뼈 마모 정도가 심하지 않고 그 다음에 나이가 젊고 뼈 모양이 이제 괜찮은 경우에는 관절을 아예 고정하기보다는 인공관절을 넣어서 기존 우리 목이 하던 그런 관절 운동을 비슷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치료를 하게 되고요. 뼈가 너무 심각하게 퇴행이 많이 돼 있다든지 아니면은 신경이 많이 눌려서 마비 증세가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뼈의 안정화가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움직임을 살리는 것보다는 아예 고정을 시켜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 환자 못지않게 목이 안 좋아서 팔이 아프거나 목이 아파서 오시는 환자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은 정확하게 검사를 하고 진단을 하는 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고요. 디스크가 진단이 됐을 때 무조건 수술을 하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팔에 어떤 저명한 운동 마비 증세가 있는 게 아니고 단순 통증만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주사 치료라든지 도수 치료라든지 약물 치료를 통해서 염증을 가라앉혀서 통증을 조절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런 치료가 효과가 별로 없다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쪽 팔에 힘이 빠진다거나 운동 능력이 저하되거나 심한 경우에는 보행장애까지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수술을 해서 근본적으로 신경을 안 눌리게 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치료가 되겠고요. 디스크의 형태나 방향이나 부위에 따라서 수술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각자의 어떤 영상학적 소견과 증세를 고려해서 수술 방법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목 수술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팔의 방사통이라든지 목 통증이라든지 상지 쪽으로 어떤 불편감이 생기시면은 오셔서 검사를 받고 잘 치료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 디스크 병, 아무 데서나 아무렇게나 수술을 할 수가 없는 병인 이유가 있습니다. 목 디스크에 지나가는 신경은 우리 팔, 다리, 사지를 지배하고 이 사지의 신경을 움직이기 때문에 목 디스크는 중추신경을 눌리게 되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고 안전하게 치료가 돼야 되거든요. 목 디스크 병을 영국,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도 의료 선진국인데도 불구하고 목 디스크 수술 후에 그 후유증이 1% 내지 2%는 예사고 무려 10%까지 후유증이 생기는 수가 있다고 합니다. 말을 바꾸면 90%가 괜찮다는 뜻인데 제가 생각할 때 목 디스크 병 99.99%, 100% 괜찮아야 됩니다. 정말 목 디스크 수술이 안전하게 효과적으로 돼야 되는데 첫째, 경험도 많아야 되겠지만 40년 정도의 노하우가 축적된 경험이 있어야 되겠지만 장비가 돼야 됩니다. 시스템이 돼야 되는 거죠. 디지털 광학 현미경이 달린 아주 고성능 현미경. 수술 현미경은 우리 사람 키만 해요, 이렇게. 그리고 내 덩치처럼 아주 큽니다.
돈으로 치면 수술 현미경이 거의 한 10억 정도 하죠. 세계에서 가장 좋은 최고급 자이스 수술 현미경 의사가 2명이 동시에 볼 수가 있게 장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전문의가 최소 2사람이 수술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고, 두 번째로 나비게이션이 필요합니다. 요렇게 조그만 구멍으로 하거든요. 동전만 하잖아요. 키홀 서질이에요. 동전만한 구멍으로 하기 때문에 그 수술 부위를 정확하게 갈 수 있는 나비게이션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 내시경 현미경 레이저. 무슨 뜻이냐면 내시경에 달린 레이저를 내시경 레이저, 현미경에 달린 레이저를 현미경 레이저라고 합니다. 현미경에 달려있는 레이저는 머리카락처럼 가늡니다. 빛의 크기죠. 300마이크론, 0.3mm. 지문과 지문 사이에 점을 찍을 수 있는 섬세함이 있습니다. 그런 정밀한 머리카락보다 가는 빛의 칼, 빛의 메스로 병변을 고치면은 안전하게 고칠 수 있는데, 스테인리스로 된 칼, 젓가락 같은 거 얼마나 크나요? 손가락처럼 큰 기구를 넣으려면은 우선 두 손에 시야가 다 막혀서 안이 보이지도 않죠. 그래서 큰 수술이 되어버립니다. 작은 구멍으로 크게 15배 이상 확대해서 밝은 빛이 들어가는 디지털 현미경으로 아주 정밀한 레이저로, 그리고 그 나쁜 뼈를 갈 때 펀치를 쓴다든지 집게를 쓴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다이아몬드 드릴이라고 있습니다. 하이 스피드죠. 아주 고속 공기 드릴이 되는 이유는 신경에 이 드릴을 다니면 딱 멈춰버려요, 저절로. 그래서 딱 나쁜 뼈, 나쁜 디스크에서만 이 드릴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신경을 절대로 손을 다치지 않습니다. 고고속 공기 드릴이 있어야 되고, 카메라를 장착한 내시경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시경과 현미경이 컴바인하는, 동시에 가동을 해서 정밀한 치료를 해야 목 디스크는 안전한 거죠. 목 디스크 수술은 충분한 시스템과 장비가 갖추어져 있고 경험이 많이 축적된 병원에서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